안녕하십니까. 역사연구가 문경주입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을 가느라고 목포에서 KTX를 탔습니다. 근데 그 의자에 KTX를 홍보하는 책자가 있고 거기 보조 책자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괴담이 돌아다닌다. 이런 내용으로 한 10여 가지 항목을 나열해 가지고 거기다가 특별히 그 광고용 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발행했나 봤더니 국방부에서 발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방위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국가 예산을 갖다가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내에서 괴담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괴담 때문에 대한민국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좀 곤란하다,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을 두둔해 주려는, 일본을 대변해 주려는 그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우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에서 주로 염려하는 그 내용들을 괴담이라고 모략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참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안녕 질서와 국가 안위를 보장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특정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을 괴담하는 반국가적인, 반민족적인 사조를 가진 사람들로 몰아붙인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 아니죠. 설사 국민들이 터무니없는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타 행정부, 무슨 교육부도 좋고, 무슨 행정안전부도 좋고, 보건사회부도 좋고, 이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국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나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걱정하는 것 국민을 향해서 괴담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괴담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괴뢰 집단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을 괴담으로 몰아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목적이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그 외에 다른 상황으로부터도 물론 나라를 구호하는 데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국가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모든 게 국민의 안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억에도 그런 보편적인 국민의 걱정이나 국민의 국민의 여론 이런 것을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해야 될 일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 정세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보위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국력을 그런 쪽에다가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계획은 발표할 수 있겠죠. 국민들도 그런 건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간에 장으로 끌어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정 정권 또는 일본을 대변하는 이런 행위에 국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국가의 고유한
고난이며 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는 정부가 그 정부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홍보를 하도록 방조 내지는 조장했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정권을 우리는 받들고 있다. 이런 정권을 탄생시킨 일부분의 그 국민들이 정말 원망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지만 해방 이후에 교육 기조가 일본 놈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밀고 나온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일본을 어떤 면에서는 두둔하고 섬기는 그런 친일파들을 양성하는데 큰 몫을 한 게 우리나라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제가 올인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무식한 이런 것조차도 내가 오히려 난 다행이다 하는 우위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다. 물론 그 전체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제가 잘못이죠.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전체 국민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런 행위를 지지하고 동의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국민의 절반 이상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반의 국민들을 향해서 일본의 앞잡이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국가 정책은 지극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고대 언어가 영어의 상당 부분 녹아들어서 그 영어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 언어는 그만큼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에서 우리 고대 언어와 영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 영어의 뿌리는 상당 부분이 우리 고대 언어하고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지금 3회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상당히 광범위해서 무엇부터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선 떠오르는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안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커버런이라는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우리 민족사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 커버런이라는 신문이 타블로이드 판인데 없어져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 잘 구할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커버런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그것만 알면 이 민족사를 밝히는데 큰 힘이 되겠는데 이 양반이 불행하게도 커버런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커버런이라는 신문이 과연 있었나. 찾아봤더니 어디 보니까 커버런이라는 신문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그 커버런이라는 신문에서 주로 다룬 게 우리의 고조선 역사를 다뤘다 이거예요. 왜 그것을 커버런이라고 했을까? 커버런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영어하고 우리나라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제가 유추해 보니까 커버런이 아니라 꺼번이라는 게 정부 아닙니까? 정부. 꺼번 신문이에요. 꺼번. 그러니까 우리 고대 정권의 일상들을 역사를 꺼번 신문이라는 그 신문에서 주로 다룬 것 같아요. 꺼번이라고 그렇게 하면 쉬운데 옛날에 영어 발음하는 사람들은 꺼버런이라고도 읽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꺼버런을 갖다 커버런 이러면 더 멋있는 것 같으니까 커버런이라고 했겠죠. 그건 뭐냐면 우리 고대 정부가 행해온 그 정치사를 다루는 그런 신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그 커버런이라는 신문을 그 몰라서 역사를 잘 강의할 수 없다. 역사를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간단한 거다. 그 커버런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 영어가 객지 나와서 고생하는 발음이다. 거버런이다. 거버런. 그리고 요즘 현대 발음으로는 거번이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거버런이라는 건 커버런이 아니고 거번이야. 거버런.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저 박사라는 유명한 사람을 하나 가르쳤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고조선 역사에 보면 하늘에서 삼천의 무리가 내려와가지고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다. 그런데 그 아사달이 중원에 어디 갔다. 예를 들어서 중원에 우리 고조선 유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요하문명권. 거기 어딘가 같은데, 혹시 이게 평양 어딘가도 자기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민이 많다. 뭐 그런 류의 주장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 역사에 상당히 조예가 깊다는 사람인데, 제가 영어와 우리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얘기하는 아사달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땅을 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달이 떠 있죠? 그 달이 왜 달인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현명했어요. 저 달은 땅의 그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달이. 옛날엔 달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음달, 양달, 뭐 이런 그 말을 통해서도 음지 땅, 양지 땅에 했다는 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땅의 그림자라는 걸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걸 알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수나무가 있고 개수나무 밑에서 토끼가 방아 찧는다고 그랬어요. 땅이 그림자가 아니고는 거기서 토끼가 살 수가 없고 토끼가 방아 찧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상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거기서 토끼가 산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 먼 데 있는 토끼가 땅에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의 그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끼가 방아 찧는다고 그렇게 상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게 달이라는 걸 알았는데, 하늘에서 삼천의 무리가 내려왔다고 역사가들이, 그 당시 말쟁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사기친 거죠. 근데 말을 하려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아사달로 내려왔다고 그런 거예요. 아사달이 뭐냐면, 아사달이 아니고 어스가 영어에서 땅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어스를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달을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좀 혼합 민족이에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혼합 민족으로서 이렇게 걸러진 건데, 그러니까 어스 달로 이사 왔다. 어스를 땅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었고 달을 땅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호환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어스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사달로 이사하게 됐는데, 이 역사를 번역한 김부식 선생이나 이련 스님이 그걸 모르죠. 그런 그 영어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냥 아사달로 그 번역을 했는데, 아사달이 뭔 소리냐면 그 한문으로 이제 아사달이라고 했는데, 아사달이 뜻을 보면 언더가자, 이사사자, 통할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통하는 언덕으로 이사 왔다. 하늘의 사람들이 이사 왔다.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전례 되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쓴 거죠. 하늘에서 사람들이 언덕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가 잘 통하는 땅이다. 이렇게 자기가 쓴 거죠. 근데 그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스달로 왔다. 어스달. 즉 땅으로 내려왔다. 여보시오. 하늘에서 이 땅에다가 요하문명권에다 나라를 세우러 오는 사람들이 바람 잘 통하는 언덕으로 이사 왔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하늘에서 만약에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닿는 데가 어스잖아요. 그 어스다리란 말이에요. 그 어스가 우리 조상들은 어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로 불렀어요. 제일 첫 번이 아시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나 노령 세대들 보면 빨래를 처음에 한 게 아시벌 빨래, 두 번째 빨래. 뭐 예를 들어서 논을 매는데 아시벌 맸어, 두 번째 맸어, 두 벌 맸어, 세 번 맸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가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그냥 숙달되게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아시라고 발음했고 영어는 어스라고 EARTH인가요? 그게 어스라고 발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스달로 이사 왔다고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영어를 모르고는 해석이 안 돼.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돼. 이 어스달로 이사 왔다고 하는 거를 제가 해석해서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의 지명이 아니고 어스는 땅이다. 그 땅으로 이사 왔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다. 그렇게 그 박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박사님이 그 다음에 강의할 때 지금 한간에서는 어스달이 어느 땅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어스달은 어스 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흐뭇했어요. 왜 저 박사라는 사람들이 공부도 참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박사 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스달뿐 아니고 그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다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삼천의 무리가 태백산으로 내렸다. 근데 태백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뭐 히말라야 산이냐, 백두산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단군 신화 얘기는 4, 5천 년 전이기 때문에 백두산은 있지도 않았어. 백두산이라는 것은 약 2,000년 전후에 화산이 터져서 생긴 산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태백산이라는 건 경상도에 있는 그런 태백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산이 아니고 그 영어로 해석하면 금방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릿 마운틴이에요. 그릿 마운틴. 그럼 한국말로 하면 뭐야, 막 큰 산이야. 큰 산이 아니라 산은 중국 이 한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말로 하면 큰 매야. 큰 매. 근데 큰 매를 영어는 그릿, 크다 이거예요. 그릿. 매는 마운틴. 여러분, 우리 매를 마운틴으로 영어가 번역했어요. 우리도 마운틴이라고 했는지 영어가 매를 갖다 마운틴이라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매하고 마운틴하고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산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되고 그건 중국어 번역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다 그 영어로 해석하면 다 돼.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어하고 관련된 우리 고대어가 거기 녹아있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하면 우리 고대어가 나온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발이 있어요. 여러분, 사발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사발 하면 한문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래사자 바리떼 발자야. 모래발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발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볼 그래. 볼. 그 볼 얘기 들어봤죠? 그 볼이 발이야. 그러니까 사발이 발인데 그것을 제일 극명하게 쓰는 데가 어디냐면 절이야. 절이 가면 바리떼라고 그래. 바로라고 그러고. 바로를 들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 보시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쪽에 가면 아직도 불교가 상당히 성하죠. 거기 가면 스님들이 아침에 이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 보시를 원해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과도 하나 주고, 과자 파는 사람은 과자도 주고, 또 밥 먹는 사람은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바가지다 이만큼 얻어가지고 그날 먹을 만큼만 얻어. 그래가지고 와서 먹는. 그게 뭐냐면 보울이거든. 그 보울이 그런 그 사발, 쉽게 얘기해서 사발이야. 사발이 아니고 그런 보울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그걸 바로라고도 하고 바리떼라고도 그래. 그 볼이 바로 영어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그 바리떼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라는 발음을 쓰는데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학자들이 그게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에서 먹는 그 밥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더라고요. 보시기. 보시기가 무슨 뜻입니까? 보시기는 볼이야, 볼. 바리떼 발자의 그 볼. 사발이라는 영어. 볼 식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볼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식기야.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반찬 놓는 그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란이 접시니 하는 건가 다 영어에서 온 말들이고 본래 볼 식기면 볼 식기. 볼 식기가 다 그 영어에서 온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어를 쓰면서도 몰라. 스푼 뭡니까? 숟갈, 그 스푼 영어로 번역한 게 스푼이에요. 숟갈을. 그리고 바랑이라고 그러죠. 그거 절에서 그 중들이 옛날에 지고 다닌 게. 이게 바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 이 바랑이 아니고 볼행이요. 볼행. 그 뭐냐? 사발같이 생긴 뭐 밥그릇을 행이요. 매다 이거죠. 뭐 등에다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 행인 뭐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용어를 우리 고대 용어를 찾아보면 거의 다 영어예요. 영어로 번역해야만 답이 나와. 오늘 길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고 제가 또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